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독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사무총장 박상윤입니다. 제가 오늘 행사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한 며칠 전부터 약간의 호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약간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며칠 전에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처음에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인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정말 우리 전 국민이 모두 알아야 할 우리나라의 그런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에서 운영 중이신 또 기념관, 이렇게 우리 좋은 장소에서 오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정희 기념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우리 직원께서 나오셨습니다. 홍보실에 이나현 사원님께서 나오셔서 박정희 기념재단 홍보를 잠시만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기념재단의 홍보실 이나현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홍보실 이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저희 기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념관의 일단 역사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 2000년 12월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대전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고보조금을 두 차례 나눠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월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건축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요. 하지만 2002년 5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였는데 저희 그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때문에 잠정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바로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고 2005년에는 심지어 국고 보조금을 취소받는 등의 이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9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2012년에 착공한 지 10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 도서관을 이렇게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2019년에 이렇게 재개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박정희 도서관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어깨동무 스토리움 그리고 어깨동무 도서관이 함께 이제 운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때 6737 카페가 함께 이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와 업적을 알리고 근현대사를 청년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해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관련한 그 다양한 도서들을 이렇게 발간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학술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저명 인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 관련한 문화 행사도 꾸준히 이제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이제 매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측면으로 의미를 해서
이제 음악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러한 행사들을 이제 국내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박정희 TV라는 유튜브를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리멤버 박정희라는 이제 어플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 어플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랑 다양한 저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소식들을 이제 간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여기 안에서는 후원 신청도 이제 간편하게 가능하니까 여기 앱 설치를 하실 수 있는 QR코드를 띄워드릴 테니 한번 사진을 이렇게 같이 한번 찍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찍으면 바로 QR코드가 뜨고요. 그리고 여기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저희가 또 적극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남았고요. 촬영해달라는 감사합니다. 네. 촬영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발전과 자유와 그리고 번영은 절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선대 지도자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많은 희호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은수사원이라는 이 희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이제 물을 마실 때 절대 물을 마실 때도 그 근원을 생각을 하고 그 근원이 우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수관원의 뜻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선대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 뜻으로 제가 이 휘호를 한번 소개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오로지 국민들의 기부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이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민둥산이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도 처음에 기념관에 와서 민둥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근원이나 우리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념관에 와서 더 많은 청년들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후원이 꼭 필요한 것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면 더욱 뜻깊을 것 같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정치와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매우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 재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 쪽에서 오신 것 같은 그런 아주 귀여운 억양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이나연 사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북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밝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헌신을 하신 모든 순국 선현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행사의 주요 책인 저희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출간한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상임위원장 조윤희 상임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그리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애를 쓰고 마음을 졸이면서 이 날이 오기를 굉장히 애썼던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저희가 또 영광스러운 북콘서트를 이렇게 박정희 연구재단 그리고 기념관 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추운 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를 후끈하게 녹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책의 출판을 또 축하하는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빈 소개를 지금 저보고 하라고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모두 소중한 내빈이십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내빈 소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내빈이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축사를 이 바쁜 와중에 해주시는 이 축사를 담당하신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이시고 또 실은 박정희 학술원 원장님이신 우리 홍영표 원장님과 또 저희들에게 귀한 특강을 해주려고 이 자리에 잠시 와 계신 우리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님, 그리고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만 제가 일단 그 소개에 올리고 그리고 빠르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이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축사를 맡아주실 우리 홍영표 박정희 학술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빈 인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다음 순서는 우리 사무총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라는 그 아주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또 아까 내빈 소개하실 때 보니까 우리 뒤쪽에서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도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책을 또 저희 책이 출간된 것을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 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해주시고 또 대학교조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박정희 학술원 원장님 모셔서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영표입니다. 바쁜데 직접 와주셨다고 그랬는데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전직 통일부 장관이고요. 두 업무는 이제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또 맡기 시작한 것이 박정희 학술원 원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박정희 학술원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산하 조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법인화 작업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을 접촉을 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길고 널리 알리는 일을 박정희 학술원이 주도해서 하기 위해서 예, 죄송합니다. 법인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인화 작업이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아마 한 3월 중순이면은 생각보면 박정희 학술원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정희 학술원도 아직 공식 출범 안 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원장을 맡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뭐 축사를 영광스럽게 축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교원조합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교원조합을 상임위원장으로 이끌어오시고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만드는 데 모두 앞장서시고 또 좋은 글을 써주시고 많은 행사들을 주시신 조윤희 선생님, 조윤희 상임위원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교원조합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애써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하기는 못하지만 이 집필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바쁘신데 특강하러 오신 김주성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받고 이렇게 쭉 보면서 처음에 딱 눈에 띄었던 부분이 제 2장을 사실 때 본문에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항목이
이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면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 그리고 개인주의가 왜 중요한지, 이것이 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사회의 구성단위인 개인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이다. 국가가 비대해져서 국민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개인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그런 사회가 바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은 글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정신을 꼭 담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글만으로도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현수막에 오늘 행사의 부제이기도 하고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한국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 그 중심이고 출발점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 저기 조그맣게 있는데요. 저 어저께 저 책 표지를 다시 한번 보고 저거 디자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저 디자인까지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인이 모여서 좋은 사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정신이 저 표지에도 아주 상징적으로 뜻깊게 잘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의 또 굉장히 끌리는 한 부분은 마지막 본문은 부록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사를 하신 기념사 전문이 들어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가 들어있으면 좀 좋았을 제가 이 기념사를 보고 좀 반겨웠던 이유는 제가 이 기념사를 제 한양대학교 수업 시간에 꼭 읽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한국정치 외교사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근현대사를 가르치는데 주로 현대사를 가르칩니다. 현대사 부분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의 취임사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플러스 여야 뭐 우리 사회 지도자들 리더들의 글들을 원문을 읽고 와서 의견을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사실 대통령 취임사도 있으신데 7월달에 그보다는 이 8월에 정부 수립 기념사가 훨씬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비전과 길, 또 당장 필요한 정책 방향들이 쫙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요. 물론 마지막에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고 거기에서 같이 토론하고 우리가 무엇을 평가해야 되고 또 무엇을 더 붙여나가야 될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기념사가 들어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 기념사에서도 앞부분에 민권과 개인 자유보호 그리고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중하자는 점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고요. 바로 그러한 그 메시지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중요한 그런 그 갈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콘서트에는 또 무엇보다 의미 깊은 것은 이명근, 김구명 두 분의 청년이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세대를 넘나들면서 함께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박정희 학술원이 일단 처음 만들어지고 첫 번째 행사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청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이야기들에서 교육을 하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토크쇼를 했는데요. 그때 교육할 때도 우리 조현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엄청 애쓰고 너무 교육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그때 아마 여기 오셨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환호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그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 젊은 세대, 청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현재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행사를 했었고요.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도 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르고 그걸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아주 튼튼하고 훌륭한 그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도 또 책 표지인데요. 제가 이 축사 준비하느라고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근데 책 표지에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교과서, 사회 교과서 되는데요. 사회를 빼도 되나요? 그냥 대한민국 교과서로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조현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른 모든 분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오늘 와주신 분들 또 우리 토론에 와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영표 장관님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교원조합이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교육계를 더 바로잡는데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뭔가 비장한 각오까지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표지 얘기는 제가 좀 하지 말고 다음에 이어서 아까 우리 패널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또 감사한 건 그냥 이 축사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독후감 서평을 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희 책을 또 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가장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 이 시점에서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보면 항상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워낙 많은 분 거의 뭐 만여 명에 가까운 이런 청중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옮기시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촬영팀에서 이쪽을 보고 앉아 계신 쪽을 보고 촬영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촬영팀 그 진행팀 오셔서 잠시만 우리 또 플래카드 좀 잠깐 내려주시고요. 플랜카드를 앞줄에 계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은 플랜카드를 쫙 펼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자, 원래 저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박정희 기념관 여기가 정말 좋은 장소인데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플랜카드가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이야기 나누시고 또 이제 구석에 비어있는 자리는 또 앞으로 나와서 사진 좀 찍어주시고 야 나는 얼굴에 자신 있으니까 좀 앞쪽에 찍혀야겠다 그런 분들은 또 앞으로 나와주시고 내가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플래카드를 앞에 잘 잡을 자신 있다 이런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리를 좀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팀께서는 교과서 우리 사회교과서 플래카드 빨리 내려주시고요. 지금 잠시 1분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을 자리 이동하시고 우리 또 포즈도 생각하시고 사진 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책을 들고 계신 분들은 책을 앞에 이렇게 들고 찍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진에 꼭 나왔으면 하는 게 아까 들고 오셨던 태극기와 성조기도 같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진 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시면 제가 되게 민망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또 우리 또 2030 청년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뒤쪽에 앉아 계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우리 또 밝은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저기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참 오늘 이 사진이 저희 이제 보도자료에도 좀 쓸 수 있는데 나는 얼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면 책을 얼굴을 가리시면 됩니다. 얼굴 대신 책이 나오게 가려주시면 되고요. 이야, 좋은 날씨야. 머리 맞네. 자,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태극기. 성종이 꼭 나와야 돼. 저기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여기 소개 드려도 돼요? 저기요? 소개 드려도 돼요? 혹시 여러분 그 하셉이라는 채널 아세요? 아시는 분 있죠? 얼마 전에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전교조였지만 하면서 방송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자마자 댓글 한 7개 있을 때 제가 얼른 가서 댓글 달았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 소개도 하고 그래서 결과 이렇게 우리 여기 행사까지 와주셨고요. 지금은 그 댓글이 수천 개가 넘어서 제가 그 댓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금 한참 인플루언서 되어 계시는 하세기 선생님 소개했습니다. 저도 사진 찍으러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더 됐을까요? 뒤에 아무도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박정희 기념관 화이팅! 대한교조 화이팅! 자, 이렇게 사진 촬영이 끝났는데요. 저희 뭐 이 플래카드 다시 안 걸어도 되겠죠? 네, 이게 어떤 행사인지 다 아시니까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 부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할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북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책, 우리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면서 빛을 보게 되었는지 경과 보고를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조혜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북콘서트 하기 딱 좋은 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출판 기념회를 9월 28일 서울에 그 조영래 홀이 있는 변호사 회관이던가요? 거기에서 했거든요.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서울을 수복한 날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콘서트를 그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 곳이 전태일 평전을 썼던 조영래를 기념하는 조영래홀, 거기서 저희가 9.28 수복을 축하하면서 그 대한민국을 가장 빛낸 역사의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있는 대한민국 교과서를, 사회 교과서를 조영래홀에서 하면서 서울 수복을 축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북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이 처음 나올 때 그 대한민국 교과서가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마 다 보시면서 통탄을 맞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몇 분의 교수님들께서 미국의 초등 교과서를 구입해서 분석하시고 안 되겠다, 우리도 정말 아이들한테 읽힐 수 있는, 손주들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책을 먼저 처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의 원고들이 모였는데 그걸 교과서 형태로 만들려면 사실 피교육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눈높이나 또는 교사들이 교실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난이도 조절도 상당히 필요했는데 교수님들께서 쓴 책을 출판사에 가져갔더니 그 책을 교과서 형태로 출간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몇 분의 다른 저자들을 찾다가 대한민국 교원조합의 저에게까지 연락이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저희가 역사책을 하나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필진이 구성돼서 저희들이 눈높이에 맞는 짧은 재미있는 역사책을 쓰려고 한 60%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원고를 받아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원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각 우리나라의 진짜 그 전문가이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쓰신 원고가 이대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장되는 건 너무나 아까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걸 다시 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읽힐 수 있는 책으로 내놓자. 그렇게 해서 그 책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2022년 5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교원조합 교과서 연구회로 저희가 이 원고를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이 쓰기까지 이렇게 쓰여지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편집회의도 하고 또 사파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포맷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은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 회의를 하면요. 줌으로 회의할 때 새벽 1시까지 줌 회의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흩어져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원고를 그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이 원고를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화면에 떼어놓고 몇 시간씩 마라톤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진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교조는 다 현직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돌아서면 평가해야 되고 출제하고 채점하고 그 과정과는 별도로 이 책을 또 써야 하기 때문에 무려 3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저희는 한 푼의 원고료도 받지 않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1쇄는 이제 다 소진되고 현재 2쇄가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뭐 14쇄, 15쇄 이렇게 되는 날까지 저희가 이 책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다 읽으시는 그날까지 이 책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좌익으로 물든 현재의 교육계 그리고 그 교과서의 문제는 누구나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아무나 달려들어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솔하게 그리고 저희가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돈보다는 소명의식이 앞선 사람들이 여기에 달려들었고요.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장착하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 책이 이렇게 잘생긴 책이 저희의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단행본으로 나왔지만 실은 보시면 분량이 일단 580쪽이 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책이 아닐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부터 변주가 계속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줄여서 이제 간략하게 만들면 저학년용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가이드북으로도 저희가 더 만들고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과정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축약본도 나올 것이고 분철도 돼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계속 저희가 열심히 더 많은 일들을 해낼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 북콘서트가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 3년의 기간을 함께한 저자로서 갑자기 눈물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참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탄생한 책인데요. 우리 아까 홍영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또 취임사가 실리려면 3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교과서, 즉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바이블 같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와주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앞에서도 소개 들으셨지만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시자 전 교원대 총장이신 김주성 이사장님께 특강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입니다. 김주성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인연이 여러 가지인데 10가지 정도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9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회교과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각국의 교과서들을 참조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놀랐던 것은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책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개론서 같이 느껴졌어요. 개념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우리들도 수준 높은 책을 써보자고 썼는데 학자들이 아무리 교과서를 연구했을 때 현장을 잘 모르고 우리나라 이 교육계를 잘 모르니까 제가 저 난색을 표해서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을 찾았는데 몇 년을 찾았어요. 저희들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 3년 됐는데 우리가 쓴 거는 그 2년 전에 썼거든요. 그 2년 전이니까 1년 전에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한 3년 만에 뵀는데 아주 정말로 우리가 저희 운이 좋게 우리 대한교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인연이고요. 오늘 또 하나의 인연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을 했는데 거기는 본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세운 그 연구기관인데 그것은 그때 우리가 경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욕망의 시대가 다가와서 우리가 정신 세계를 잃을까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정신문화연구를 세우자. 우리가 너무 욕망의 이 물질 이 세계에 빠져드는 것 속에 우리들이 바로 정신을 세우자고 해서 이제 정신문화연구원을 세웠는데 그게 김대중이 들어오면서 박정희를 지우기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없애려고도 했다가 결국 노무현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건 박정희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해서 제가 이제 가봤더니 그 이사장실에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소립자에 저희가 없냐. 그래서 박 대통령의 이제 취임사 축사하고 저기를 갖다 놨습니다. 그 휘호, 한국학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휘호를 갖다 놓고 조금씩 다시 좀 회복하려고. 거기가 지금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공부하러 외국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와서는 박정희 욕하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 와서 이 기념관을 보면서 우리들이 뭔가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재정립을 해야 될 그런 인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인연은요. 제가 정치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이제 공화주의라는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의 흐름이라든가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한 얼마 주실 수 있죠? 네, 지금부터 12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우리 그 학계나 지성계나 언론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개념 파악을 못한다는 겁니다. 개념을 분석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정치를 민주주의 것이 뭐가 있고 고아주의적인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분석을 못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말은 후쿠자와 유기치가 데모크라시아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데모는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데모스가 아테네의 자유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민입니다. 그러면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민이라고 그러면 민이 치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민이 지배해야 된다는 뜻. 민치론인 거죠. 민치정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데모크라티즘을 갖다 번역한 거죠. 데모크라티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후쿠자와 유기치가 실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학계.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잘못 번역됐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쓰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민자라는 걸 갖다 붙였는데 민자는 본래 데모크라시의 아테네 민은 그 자유시민들은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자는 뭡니까? 이 민자는 본래 전쟁 포로를 의미했습니다. 그 민의 전쟁 포로를 잡으면 눈 하나를 찔러가지고 애꾸를 만듭니다. 애꾸를 만들면 노동력은 있지만 전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시대의 글자입니다. 그게 나중에 철기 시대 넘어와서 생산 계층이 되면서 민이 이제 생산 계층이 돼가지고 피치자가 됐죠. 그죠? 조선시대 민이라고 그러면 동양에서 자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민이 자유인으로 등극을 시키면서 민주라고 의미를 전환시킨 거죠. 예전에 민주라고 하면 민의 주인이라고 썼습니다. 그거는 군을 의미했습니다. 동양에서. 그런데 후쿠자와 유이치가 그걸 뒤집어서 민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말이 민주주의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흔히 생각했던 것을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죠. 그 근원들을 잘 보면 더더구나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화주의는 본래 공화정, 리퍼블릭을 번역했습니다. 리퍼블릭이라는 건 리라는 거는 라틴어로 그거는 어디입니까? 그 로마에 고대 로마에 리라는 거는 어떤 재산이나 실체를 의미합니다. 퍼블릭은 국민의 것, 국민의라는 뜻입니다. 민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리퍼블릭이라는 것은 국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 더 피플인 거죠. 거버먼트 오브 더 피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브 더 피플이면 오브는 뭡니까? 소유격이죠. 그러면 리퍼블릭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게 내 재산이다. 이게 내 책이다. 그럼 이 책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세요. 개인 아니 개인이고 이게 만약 민중의 것이라면 그렇게 되면 리퍼블릭은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리퍼블릭이 바로 민주로 번역이 됐습니다. 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데모크라시는 어떻게 됩니까? 민이 지배한다는 뜻이지 주인이라는 뜻이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보시면 주식회사 경영을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오너 경영일 때만 그런 거죠. 근데 그 오너 경영이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자하고 주인은 다른 거죠. 그래서 본래는 민주주의를 번역이 리퍼블릭이 민주주의 번역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건 공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공화라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 공화주의가 맨 처음에 로마에서 태어날 때
왕이 독재하는 것을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 왕은제를 제거하고 집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집정관이 이때 그 맨 처음에 만드는 루키우스 브루투스라는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집정관하면서 당신 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게 뭐냐면 이건 문제가 제도의 문제다. 제도의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왕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문제다. 왕한테 임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임기를 줘가지고서 10년 임기 주자 아니라 이게 1년밖에 임기를 안 줬습니다. 집정관. 그러다가 집정관을 2명을 했습니다. 둘이서 그 반대하면 서로 비토권이 있으면은 그 집정관의 그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같은. 그래서 2명을 두고 한 달씩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선거를 다시 뽑았어요. 그게 공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볼 때 공화주의는 뭐냐면 왕이 없는 체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면 종신 임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반밖에 안 되니까 왕이 없는 체제라고 해서 왕이 없는 그 동양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마침 BC 8세기에 주나라에 왕이 없었던 적이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배를 했냐면 왕을 쫓아내고 그때 제후국의 공이라는 제후가 이름이 환데 그 제후가 대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라는 이름이 그때가 공화식이니까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왕이 없는 체제니까 공화다 라고 해서 갖다 번역을 한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대단하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공화주의는 왕이 없는 체제라고 해서 그거를 표시한 건데 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은 왕이 없다고 그러면서 왕이 없기 때문에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왕보다 더 높은 위원장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화주의를 옛날식만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분석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 오해를 합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얘기들은 정치학에서도 별로 안 하는 얘기인데 처음 하는 얘기인데 번역이 오히려 리퍼블릭이 민주로 번역이 됐어야 되고 이거는 민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적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들이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분석적인 개념을 써야지 민주주의를 그냥 어떤 것이 민주주의일 거라는 분명히 말도 못하면서 그걸 상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얘기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전혀 합의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해도 되죠? 지금 시간이? 오케이, 짧게 할게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근대 사상이 아닙니다. 고대 사상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차이가 뭡니까? 고대는 계급사회였고 근대는 평등사회입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계급사회를 전제합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계급사회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계급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한다고 다 똑같이 놀아먹자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들 계급이 다시 생겨가지고요. 중국들 한번 가보세요. 중국들 그 위에 그 당뇨들은요 옛날 귀족보다 더 높아요. 뭐 얘들은 가장 좋은 물건은 시장에 내놓고 다 당뇨들이 있어요. 완전 계급사회만 됐어요. 왜 이렇습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민주주의가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 민주주의 잘못 이해해서 왜냐하면 민이라는 거를 집합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개인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가 현대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없이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다시 계급사회로 환원되는 저희가 있는 겁니다. 용수철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주의와 이 자유주의 기본인 개인주의가 개재가 되지 않으면 이 현대사상이 개재가 안 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체제죠. 중국은 어정쩡하죠. 지금 상당히 어정쩡한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고 지금의 한국의 위기는 공화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공화주의. 처음에 우리가 미국이 건국된 건 자유공화주의로 건국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본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이 지배를 하자는 거예요. 민이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은 공직을 전부 추천했습니다. 일생에 2번 이상 하면 안 되고 그건 다 지우고 한 번씩 원하면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주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민주주의고, 그 공화주의는 뭐냐면 로마에서는 그렇게 추첨을 하지 않고 선거를 해서 집정관들 뽑았고, 거기에는 집정관하고 민회하고 원로원하고 해서 권력을 분점시켜서 권력을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가장 커다란 공화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민주주의는 인치제도입니다.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은 다 인치제도예요.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 이건 군중이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인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의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독재로 가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 쪽에서는 시스템 정치를 만들어낸 거죠. 시스템 정치에서 권력이라는 건 본래 부패하기 때문에 시스템 정치로 권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배당하고 불행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시스템 정치로 만들어서 권력을 분립시켜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권력자들은 나는 훌륭한 정치가다, 나는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무척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국민을 원한 정치가는 역사상 몇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서 권력이라는 것이 본래 부패된다는 이 부분에 생각을 갖기에 공화주의가 그렇게 위대한 정치 사상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진짜 옳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이 민주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공화주의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력 균형이 다 깨져버리고 견제 균형이 다 깨지고, 공화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게 사법부인데, 그게 공화주의의 대표기관인데 사법부가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화주의, 이 속에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잘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현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하고 우리 나갈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책에 이런 생각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뜻깊은 강의를 제가 12분을 드렸는데 11분 58초 만에 끝내주신 우리 김유상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훌륭한 시간을 정말 길게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교원조합에서 또 우리 총장님 한번 모시고 제대로 된 강의를 듣는 시간 나중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왜 이러죠 자꾸, 여기 듣고 계시는 청중들의 표정을 잘 살피는 게 제 특징인데요. 지금 좀 피곤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되게 짧게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잠깐 찬 공기도 좀 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는 시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다음 본격적으로 Q&A 대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